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전산 오류로 취소됐던 경주 한 경주가 보전 경주로 더 시행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예상을 위해서 변함없이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 경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편성 강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한데요. 민병철 위원. 네, 일요일 편성 강도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월말 흐름의 일요 경마 전형적인 편성으로 봅니다. 자, 경주 수도 하나 늘어났고요. 제가 좀 더 주목을 하는 경주는 서울 8경주인데요. 1등급 스프린터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1400m 레이스입니다. 한일 인터랙션 컵에서 사착을 했던 천구가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데, 자, 그 마필의 선조도 기대치가 있는 가운데 서울과 공이 토요 경마, 금요 경마보다 좀 더 혼전세는 역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기마의 그 과신, 맹신하는 것보다는 이 쏠쏠한 복병 전략에도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해당 경주에서 또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심합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출중할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죠. 이 9번 닥터 Y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 6번 이 브라이언, 이 출중한 선두 가담 스피드가 있습니다. 선행은 못 나서겠지만 코너 돌기 전에 2선까지는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 더블럭키가 직전에 좀 부진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죠. 이번에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4번 레드빅, 직전에는 의외로 선행을 나서주면서 1순에서 우승했지만 굳이 이번에 선행을 나서주지 않는 조건, 또한 직전 대비 감량 혜택까지 살려볼 수 있는 말인데, 네, 지난주 적중내역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풀어드릴 경주는 김재민의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 적중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경주는 1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경주죠. 출마표 만나보시겠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2세 마필들 11마리가 출사표를 당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주행심사가 가장 주가 될 것이고 새벽 훈련 시에 변화 모습을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요. 10번마 에클레어 휴먼은 주행심사 모습에서 출발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행심사다 보니까 밀어서 자리 잡으려는 노력 없이 결대로 가는 대로 레이스를 풀어갔는데요. 종반 걸음까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잠재력 기대치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마필이 10번마 에클레어 휴먼입니다. 여기에 2번마 대보배란 마필입니다.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이 수월했고 그 뒤에는 곧바로 힘 안배를 했고 직선주로 종반까지 결승점까지 추진 없이 잡고만 오면서 기본 걸음을 유지했던 마필입니다. 같이 주행 심사를 받았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같이 뛰죠. 9번 맛 더 서프라이즈. 요 마필은 약간 늦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반에 채찍으로 동료를 하는 모습인데요. 채찍에 대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 2번 맛 대보배하고 비교했을 때 대보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만 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2번 맛 대보배 쪽에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맛 검빛 강자. 물론 이제 포화주로에서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밀어주는 만큼 역시 중속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직선주로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밀어서 탄력을 낸 마필이 아니라 추진 없이 잡고 오면서 탄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0번 마 에클레어 휴먼은 상당히 고가의 마필로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상대마 쪽에서는 2번 마 대보배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2번 마 대보배와 5번 마 검빛 강자 흔적을 보인 마필 중에서 인기 순위에서 좀 밀리지만 매력을 느끼는 마필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거슬리는 마필들은 뭐 삼복승이라는 선택도 있고요. 쌍승이라는 선택도 있죠. 방어 정도로 추천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승일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3경주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적중레어, 금강축제의 골드마인, 중배당, 그리고 퀸즈블레이드의 피노누아 중배당을 적중을 하고 상승세를 지금 유지 중이십니다. 자, 3경주 1200m 레이스 출마표 만나보시겠습니다. 총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운 편성입니다. 10번 막 고저스 드림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편성 같은데요. 과연 어떤 마필을 추천을 해 줄지 이승일 위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14두의 마필이 출전한 가운데 이 편성 대비해서 10번 고조스 드림이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다시 하고 승급전입니다. 10번 고조스 드림. 1200m 거리가 이제 첫 도전이겠습니다만 10번 고조스 드림이 이제 데뷔전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1200m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이 새벽 조교시에는 이제 이 골막의 업무로 인한 여파 때문에 그런지 조교 강도는 그다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가볍게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쓰면서 내주로에서 공들인 훈련을 잘 수했던 마필. 10번 고저스 드림. 문세영 기수가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쓴 만큼 이번 경주 지난 경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줄 충막감으로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겠고요. 여기 이제 2위권, 이 후차권 선별이 이번 경주는 좀 관건입니다. 이번 편성 대비해서는 이 6번 급시우도 전력의 변화를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13번 만월문이란 마필에 다카시 기수안이 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체구 자체는 좀 이 400km대의 좀 작은 체구겠습니다만 이 13번 만월문 같은 경우는 기본 스피드와 탄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이제 국산 6등급 당시에서도 1200m 강단이 있는 주폭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머쥐고 승급전을 나섰던 마필입니다. 13번 만월문.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파워감이 더욱 들어찼고요. 스포츠에도 상당히 이 발놀림이 빨라졌다는 점에서는 이번 레이스 게이트는 외곽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승부 기수인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출전인 만큼 13번 만월문의 전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6번 급시요. 지난 경주 이제 4착을 했습니다만 또 이제 1km의 부정은 늘었는데요. 또 이제 이 승급전에서 4착을 했어도 주폭 자체는 상당히 안정된 주폭을 보인 마필이 6번 급시우입니다. 마필의 파워감은 지난 경주보에 더
힘이 들어찬 모습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의 컨디션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발걸음 자체가 좋다는 점에서는 6번 급시우에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5번 희망인데요. 뇌주로에서 가볍게 훈련에 임했던 마필로 좀 잦은 질병이 나오긴 했는데 이 5번 희망이 이 기본 발놀림은 또 이제 좋다는 점에서는 5번 희망이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서울 3경주 10번 고조스 드림의 13번 만월문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승일위원은 10번 막 고저스 드림 인정을 하고 상대 마필은 복병 세력까지 좀 확장해서 훈련 상태 우수마 위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주 출발합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죠.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혼합 4등급입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 최근 경주에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인 마필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보는 서울 4경주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자, 이미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이 있고요. 자, 이번에 출중한 기본기 바탕으로 데뷔 전 즉시 전력 보일 신마에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자, 오랜 공백 이후에 복귀 전 치르는 마필에게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 이후에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말로 보입니다. 이 9번 진격의 왕과 이 신마인데 상당히 초반 선두 가담 스피드와 주행 자세가 잡혀 있는 가운데 여유로운 경주력을 보였단 말이죠. 11번 장산 블레이드. 이 초반 전개에서는요, 이 11번 장산 블레이드가 이 주행 검사 때 전혀 추진 없이 선두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였을 정도로 매우 기본기가 좋은 마필로 보입니다. 밀어나가면은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위너레드.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이 우수한 말입니다. 내치 게이트. 외곽에 몰려있는 선행마들 보내놓고 내선 열린 공간에서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7번 그랜드 마케팅. 이 공백이 있는 말인데 주행 심사 때 건조한 모습 보였고요. 이 말의 특징은요, 이 외곽에서 상당히 그 순간 스피드가 뛰어난 말로 보입니다. 외곽 감아서 자, 2선 중속 가담 스피드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 위너레드. 데뷔 후 거리 늘려서 단계적으로 1400m까지 경험한 말이에요. 자, 출발을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최선 직전에 4착의 성적이었습니다만 직선에서의 끝걸음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의도적으로 최단거리 1000m 출전합니다. 흠이 늦추기 무료가 없는 말이에요. 앞선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기본기 출중한 신마예요. 11번 장산 블레이드. 520km대 거구의 마필에 주행검사 때 매우 매끄러운 출발과 전 구간 어떠한 추진 없이 꾹 잡고 매우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어떠한 추진 없이도 종반에 뛰려는 근성까지 확인이 된 말이에요. 자, 이번에 훈련 시 더욱더 완성도 높은 모습 속에 자, 문세영 기수가 주행 검사를 담당했는데 이번 데뷔전도 책임집니다. 자,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충분히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 9번 진격의 왕. 자, 직전에 1번 게이트 배정에 그 출발 후 3코너까지 시종 경합 있던 선두권 레이스를 극복해내고 첫 입상을 달성한 말입니다. 자, 직전의 성과가 입상 성과가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결코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외곽의 11번 장산 블레이드와의 경합은 있겠습니다만 보내놓고 따라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7번 그랜드 마케팅. 지난 3월달 데뷔전에서 이제 깜짝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이후에 파행, 재염, 좌상, 염좌, 종작을 인대염 등등 다양한 그 다수의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0일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결국 이번에 그 최단거리 출전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1200, 1400까지 경험을 했는데 최단거리에서는 응축된 그 힘으로 최단거리 2선에서 내선 최적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는 3번 위너레드 주목을 할 수 있는 경주이고요. 이 11번 장산 블레이드 그야말로 데뷔전 단거리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경합 있던 그 선두 선입 조건을 이겨낸 9번 진격의 왕과
공백은 있습니다만 자, 기본기가 상당히 출중한 말이죠. 7번 그랜드 마케팅의 선전까지. 자, 지금까지 전개도로 살펴본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사경주 뭐 인기를 나눠줄 마필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병철 의원도 역시 도전 가능한 4필 정도를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승일 의원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풀어주실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또 이제 출전 두수 12대 마필이 출전한 가운데 이 전력차가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접전이 불가피한데요. 이 편성 대비해서 우선 이 9번 진격의 왕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주 2위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부중이 2kg가 늘고 또 게이트도 이제 외곽으로 밀린 상황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이 훈련 시에는 활기찬 발놀림을 유지하면서 컨디션 조율에 신경을 썼던 마필이죠.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9번 진격의 왕. 지난 경주 선전 이후 또 이제 재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3번 위너 레드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는 모았습니다만 또 이제 이 1200m와 1400m 도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3번 위너레드 이번에 1000m로 거리가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번 위너레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본 스피드와 탄력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 위너레드가 또 이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주폭 한층 더 향상된 모습에 스피드까지 더욱 붙었다는 점에서는 3번 위너레드의 어떤 이제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싱 에디가 이제 데뷔전인데요. 이번 대싱 에디하고 11번 장상 블레이드 두 마필이 데뷔전이겠습니다만 두 마필 다 생김새는 발놀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중에 11번 장상 블레이드가 게이트는 외곽이겠습니다만 문세용 기수 기승에 어떤 이제 초반 빠른 스피드까지 발휘해 준다면 충분히 11번 장상 블레이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9번마 진격의 왕 요마필이 선두권 공략에 나서느냐 아니면 외곽에서 11번마 장산 블레이드가 선행을 먼저 장악하느냐 이 부분이 경주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두 필이 경합 없이 전개를 펼친다면 뭐 그대로 결승점까지 그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물론 인코스에 이제 3번마 위너 레드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고 공백 거친 7번마 그랜드 마케팅까지 도전이 가능한 편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 선택까지는 아직 시간이 넉넉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민병철 의원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적중 내역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5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인데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총 14두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난타전이 예측되는 편성인데요. 약간의 혼전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경주인데 민병철 의원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선 연금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1200 레이스입니다. 출전 마필들간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으로 충분히 적중 가능한 경주로 평가합니다. 자, 이제는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이 검증된 말입니다. 1번 개나리는 이번에 게이트도 인게이트 이점에 선두 선입작전으로 다시 한번 연투 개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빠른 페이스 극복하고 출중한 기본기로 바로 전력을 선보였던 4번 한빛나라. 마체는 얇지만 근성으로 똘똘 뭉친 10번 유아스타는 역시 초반 타마필과의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전개가 이번에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 문세영 카드로 그야말로 승부수를 강력하게 띄웠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유일한 국산마죠. 그동안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여왔던 9번 고려사랑은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충분한 훈련과 재정비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이 9번 고려사랑까지 간신권인데요. 자, 이 혼전구대 5경주에서 제가 좀 강하게 노리는 마필은요. 직전 경주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석패의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컨디션까지 완벽해진 모습 속에 자, 이번에 14도 출전 마필 중에서는 내재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절호의 찬스 편성옥이 만났다고 봅니다. 자, 현장에서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4두의 마필 중에서 가장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최상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 상승세 유지 중인 마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을 해주셨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주 출발합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죠.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인기를 나눠줄 듯합니다. 그 안에서 좀 컨디션이 또 호전된 마필들이 있을 텐데요. 새벽조교 전문위원이죠. 이승일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직전 1,400m 입상 이후 훈련 시간과 주폭 향상에 더욱 주력한 8번 에어즈 락의 상승세가 기대되는 경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도전 가능한 마필로서는 2번 대한천왕을 필두로 직전 2선 전개 후 입상 성공했던 이 8번 에어즈 락이 이번에 또다시 2선에서 3선 전개를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주 1,400m 입상 이후 또 이제 이현정 기수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컨디션 보행에 신경을 썼는데요. 주행 재검 이후 지난번 이제 세 번째 경주에서 입상을 성공을 했고요. 이번 경주 다시 1,400m 거리 출전을 하면서 어떤 10게이트에서 게이트가 이제 8게이트, 게이트 변화는 크진 않습니다만 현 상태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8번 에어즈 락의 또 이제 제 입상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1번 플리트 비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1번 플리트 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400m 또 이제 안효리 기수가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인데요. 지금 세 번의 경주에서 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인기는 상당히 모았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1번 플리트 비체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월요일 훈련 시 때도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심혈을 기울였고요. 내주로에서 또 이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주포 향상에 신경을 썼는데요. 요 1번 플리트 비체 이번 경주가 이제 10게이트에서 1게이트로 게이트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습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죠. 선두권 나서 준다면 또 장추열 기수의 기승수라면 충분히 전력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번 청계입니다. 이 10번 청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 번의 경주에서 3착 3회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난 9월 20일 경주에서 또 이제 3착으로 승급을 했던 마필이고요. 지난번 또 이제 1,300m 또 이제 누칩 아쉬움으로 3위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10번 청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신바라는 또 이제 국산 5등급 마필과 또 이제 내주로에서 외곽 쪽 병합을 타주면서 길게 건너주로까지 병합 조결을 했는데요. 밀리지 않는 주폭을 보임 가운데 요 10번 청계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입 타임만 제대로 살려준다면 이번 경주 1,400m 충분히 변화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한천왕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한천왕 같은 경우는 당일 또 인기도 상당히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좀 앞다리 쪽 압박붕대를 한 가운데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 시에는 또 이제 이 스포 시에는 좀 안정된 또 이제 주폭과 발놀림을 보였습니다만 요 이번 대한천왕이 지난 경주에 비해서는 늘어난 부중과 또 이제 거리 첫 도전 극복이 또 이제 관건이라는 점에서는 이번 대한천왕은 당일 컨디션까지는 체크를 꼼꼼히 해보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8번 에어즈락이 이번 경주 직선에서의 한 발을 또다시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승세를 기대를 해 주셔야겠고요. 1번 플리트 비체 또다시 전력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1번 플리트 비체의 전력 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기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10번 청계 취입 탄력
한 발을 기대해 보시고요. 10번 대한천왕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선두권에 어느 마필이 나서느냐. 뭐 객관적으로 보면 2번 마 대한천왕도 빠릅니다. 4번 마 잠룡도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에요. 그래서 쉽게 선행 싸움이 결론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듯한데 민병철 의원, 예, 2번 마 대한천왕을 선행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충분히 따라가도 가능하다 봅니다. 예. 자,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에 만만치 않은 1,400m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뚜렷하게 그 꾸준한 경주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말이 하나 있죠. 2번 대한천왕입니다. 자, 조교 전문위원이신 이승열 위원께서 이제 컨디션이 직전보다는 그 훈련 시 모습이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하네요. 예시장 상태까지 좀 확인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능력 내용을 보면은 자, 이번에 뭐 내측의 1번 플리트 비체나 4번 잠룡이 앞선을 장악해 내더라도 직전에는요, 이 3코너에서 선두 강탈하고 그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에요. 그만큼 근성과 능력 부분에서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8번 에어즈락은 그 전구간 힘으로 뛰어주는 유형의 말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백이 있었는데 복귀 이후에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면모를 보였고요. 이번에 좀 더 경주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자, 9번 무패공주, 과거보다는 출발 이후에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후미 늦추입에 우려가 없어진 말이죠. 전개이점 다시 한번 살려볼 이 9번 무패공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예시 상태를 보면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좀 통통 튀는 듯하고 활기가 좋아 보이는 것이 보통이고요. 좀 참고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 마필들은 컨디션에 큰 기복을 보이고 그러는 마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추임마 중에서 뭐 활기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이 컨디션이 어떤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듯 하고요. 1번 마 플리트 비체나 2번 마 대한천왕 약간 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다음 경주 출발합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핸디캡으로 치러지는데 어쨌든 11마리 중에서 최근 상승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민병철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들어보죠. 네, 접전 구도입니다. 과연 초의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이 가는 가운데 자, 10번 신세계입니다. 최근에 체중 증감이 그 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는요, 그 1,400m 입상 시에 직선에서 상당히 심하게 내측으로 기대면서도 자, 근성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기대는 악벽을 잡기 위해서 국악 자극판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더욱더 주행 시 직진성을 보강된 모습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이 10번 신세계 이번에는 기대지 않고 직진해서 좀 더 좋은 능력으로 이번엔 능력 발휘가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신천여망이죠. 직전에 외산 편성에 강한 상대 만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선의 페이스를 어프로치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시종 4코너까지 외곽에서 무리했고요. 당연히 무너졌죠. 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려 1,400m 레이스고요. 내측의 1번 부경드롭 빼고는 그다지 빠른 말들이 없어 보입니다. 선행을 나서도 되고요.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최적의 전개까지 보장된 이 5번 신천여망의 기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번 플라멩고. 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유독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말이죠. 선두 가담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요. 직전에 직선에서 내측으로 진로 틀어서 자,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자, 이번에 뭐 늘어난 1,400m 거리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1번 부경대로 이때에 따라서는 뭐 선행도 가능해 보여요. 이번에 게이트 여건도 좋고요.
뭐 5번 신천여망을 보내놓고 따라가거나 혹은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서주는 레이스 전개 조건이라면 1번 부경대로의 선전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질문 드릴 부분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이승일 의원은 가는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네, 이번 경주 8번 플라멩코인데요. 이용우 기선이 기승을 하고 출전이겠습니다만 이 8번 플라멩코가 지난 경주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훈련 시에는 또 이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또 이제 이 늘어난 거리 대비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많이 썼던 마필이죠. 8번 플라멩코. 스피드와 또 이제 종반 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1400m에서도 강단이 있는 주폭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8번 플라멩코. 부족은 늘었습니다만 또 이용호 기수가 신인 기수에 비해서는 기승 기량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는 8번 플라멩코의 선전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10번 신세계입니다. 지난 경주 2위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이번에 또 이제 훈련 시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유현명 기수가 직접 또 이제 심혈을 기울인 마필이라서 20번 신세계. 자, 지난 경주 어떤 이제 조금 이 내추로 기대는 모습은 있었는데 10번 신세계의 또 이제 1,400m 재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력의 변화를 꾀하면서 또 이제 주폭 변화를 놓였던 마필이고요. 요 1번 부경대로 지금 게이트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면서 1번 부경대로가 이번엔 오카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오카베 기수가 좀 기승 기량도 뛰어나지만 어떤 이 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1번 부경대로에 기승을 해서 이번 경주 또 이제 경쟁력 있는 걸음 변화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1번 부경대로의 선전을 기대해 주시고요. 3번 승리 그랜드도 지난번 3위를 오면서 탄력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3번 승리 그랜드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뭐 도전 가능한 마필들 접전 양상에서 인기를 좀 나눠줄 마필들이 모두 거론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마필 7번 막 굿원맨입니다. 민벽철 의원. 네. 이번에 상대들이 좀 강해진 것 같기는 한데 감량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번 경주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새벽 훈련 시에는 말이죠. 상당히 좀 상위군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탄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개가 자유로운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성의 간도가 맞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경마에서는 뭐 승급전에서도 이 마필을 만들어 놓고 능력대로 이 질주 그리고 능력대로 보여주는 그런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많죠. 7번 굿원맨 굳이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최근의 상승세 또한 감량 혜택까지 누린다라면은 충분히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 필만 더 이승일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1,400m긴 하지만 뚜렷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마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번마 윈고맨이 게이트 이점을 감안하면 선두권 공략은 뭐 세레스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래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이 마필의 경쟁력은 전개상은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 4번 윙고맨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4번 윙고맨 또 이제 8천만 원의 몸값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력 부족으로 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이 4번 윙고맨입니다. 이 4번 윙고맨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요 4번 윙고맨이 당일 경주에서 또 이제 선두권을 나서 준다면 요 4번 윙고맨의 경쟁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4번 윙고맨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거론을 안 한 마필 중에서 복병 세력까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정도면 조금 더 확장 해석을 해서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까지 조금 더 연구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죠. 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고 민병철 의원이 서두의 오프닝에서도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역시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륙악마의 백미가 될 것입니다. 1등급 단거리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그야말로 과천의 국산 외산 최강 스프린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레이스 흐름 매우 빠릅니다. 그 빠른 페이스 구도를 이겨낼 마필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 이후에 이 7번 썰 로들리와 자 오랜만에 한국 복귀했죠. 이 12번 천구가 선두 장악에 나섭니다. 자 출마 등록했던 젠터너리가 만약에 이번 경 출전했더라면은 초반 전개 상당히 골치 아팠을 것인데 다행히도 젠터너리 출전 안 하네요. 자 이후에 2번 연두와 6번 라운머리스 자 7번과 12번 마 필요 없었으면은 선두 장악에도 가능하겠지만 워낙에 12번 천구와 7번 선로들리가 빠르죠. 상대적으로는 전개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3번 페르시아 왕자는 차분하게 선두권의 흐름을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12번 천구. 자, 구조의 최강실로와 더불어서 1등급 최강의 스프린터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지난 5월달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 당시에는 선행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 두 톤 선두 흐름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고요. 자, SBS 스포츠배 아시아 챌린지컵에서는 3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본에 넘어가서 인터랙션컵 선행으로 4차까지 했죠. 자, 이번에 이 7번 선 로들리와의 경합의 강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코너 돌기 전까지는 이 12번 천구가 워낙에 중속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두 장악에 나서고 앞선에 나올 것입니다. 자, 2번 연두. 자, 공백도 상당히 많았던 말이고 데뷔 후 다리 부상이 좀 심했던 말인데 지난 8월 29일 날 실질적인 1등급 재승급전이었던 STC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직전 1등급 1200 레이스에서 2연승까지 구가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신영 교사의 눈물이 생각나는 말이죠. 6번 라운 모리스 14조에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세마 시절에 과천시장의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세마 챔피언에 올랐던 말인데 자, 이후 부상 공백 여파도 있었고요. 좀 어려움을 겪다가 자, 최근 들어서 다시금 1등급 와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3번 이 페르시아 왕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구가하고 있는 말이죠. 1등급에서 두 번의 우승 경험이 모두 1400거리입니다. 이 장거리는 좀 안 되는 말로 보여요. 1400 이하의 거리에서 추입이 가능한 말로 보이는데요. 자, 이 결국 12번 천구 빠른 페이스의 1400 이하의 단거리에서 확연한 강점을 보이는 말이고 이번 경주 썰로들리와 경합광도 무난히 이겨내고 오랜만에 한국 복귀 전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이 페르시아 왕자 직전에 빠른 페이스 1200거리 후미 늦추입 아쉬웠죠.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이 가장 좋았어요. 이번에 늘어난 1400m 레이스에서는 라스트 한 발의 결정력을 충분히 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6번 요 라운무리스와 자, 2번 연두. 2번 연두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선의 선행만 보내놓고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전개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결국 이 12번 천구의 우위를 점쳐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개대로 살펴본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한 1400m 1등급 레이스 12번 마 천구. 사실 편성이 약할 때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서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2번 마 천구 쪽에 아무래도 주목하게 되는 편성 같은데 이승일도 12번 마 천구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 12번 천구가 새벽 훈련 시에는 지금 이 훈련 강도는 높지 않고 구보와 또 이제 가벼운 속보 훈련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마필이 12번 천구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서인석 조교사가 최종 마무리로 훈련을 전담을 했는데요. 12번 천구 지금 이 제 컨디션을 끌어올린 가운데 활기찬 발놀림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 또 이제 1,400m 거리죠. 12번 천구의 어떤 이제 회복세를 볼 수 있는 경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번 라운모리스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또 이 6번 라운 모리스에 직접 기승을 해서 또 이제 훈련 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이죠. 6번 라운 모리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비해 더 나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고요. 종반 탄력도 양호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6번 라운 모리스의 재입상을 기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경주 또 이제 이어서 두 번의 경주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상승세를 노리고 있는데요. 2.5km의 이제 부중 극복이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 이번 연두도 생김새가 상당히 좋은 마필로 발놀림이나 또 이제 주폭 자체는 상당히 안정된 주폭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이번 연도, 이번 편성이 좀 어찌 보면 상대들이 좀 강해진 듯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연두도 충분히 근성을 갖추고 있는 마필로서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양호한 발놀림을 유지하면서 컨디션 조율에 신경 썼다는 점에서는 이번 연두에 재입상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3번 페리시아 왕자인데요. 이 3번 페리시아 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주로와 외주로를 오가며 어떤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쓴 마필입니다. 순간적으로 스포를 놔주는데도 순간 스피드와 탄력은 상당히 돋보였던 마필인데요. 3번 페리시아 왕자 두 번의 경주에서 3착 2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3번 페리시아 왕자가 이번에 다카시 기수 기승을 하고 변화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3번 페리시아 왕자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12번 마 천구가 선행을 장악하고 썬로들리, 파랑주의보 이 압박하는 마필들이 많은데 자칫 페이스를 잘못 끌고 가면 선행마군이 모두 몰락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겠는데 민병철 의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합성 전개가 펼쳐졌다.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7번 썰로들리가 총알 같은 발주 능력과 앞선을 장악할 스피드가 있습니다만 네.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12번 청구가 코너 돌기 전까지는 외곽에서 감아서 앞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고 보내놓고 무리 없이 따라가도 저는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전력으로 봅니다. 레이스 운영에 따라서 이제 전력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주었던 그 편성 대비 능력을 보면요, 이 12번 천구는 어떠한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자, 입상권 한 자리는 기대치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승일 의원께 한 필만 좀 궁금한 마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마 미래 영웅인데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이 마필도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마필의 새벽 훈련 상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10번 미래 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직접 기승을 해서 또 이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던 마필이죠. 이 10번 미래 영웅 근성이 있는 마필인데 지금 이 세 번의 경기에서는 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고전을 했던 마필이죠.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로 발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이제 스포츠에도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10번 미래 영웅 이번 경기에서 좀 이 상대들이 좀 강하다는 느낌은 들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 10번 미래 영웅 같은 경우는 복병권으로서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10번 마 미래 영웅은 좀 거슬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민병철 의원 보충 설명해 주실 마필 있어요? 네, 12번 청구에 대해서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코너에서 썬로드를 넘어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지난 10월 13일 날 일본 오이 경마장에서 열렸던 그 한일 인터랙션컵에서 당시 이 청구가요 발주대 내에서 요동으로 인해서 약간 늦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로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섰고 역주행으로 도는 그 일본 경마장에서도 이제 선행 4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약간의 늦출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 장악 스피드를 보면요 중속이 좋다. 그렇죠. 이번 경기는 7번 썰로들리는 그 코너 전까지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급을 해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최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듯합니다. 10경주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400m 국산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최근 경주에서 좀 선전했던 4번마 아라비아 왕자 그리고 8번마 호위무사 두 필 쪽에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할 만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개도로 이승일 위원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전력 엇비슷한 가운데 이 기봉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행 노리기 위해서 2번 홀리 플라잉과 또 이제 4번 아라비아 왕자, 11번 빛의 바다가 선두권 다툼을 나설 수 있는 가운데 직전 선행 도전 후 아쉬움을 남겼던 4번 아라비아 왕자죠. 이번 경주에서 또 다시 이제 이 문세영 기사님 기승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 시에도 끝거는 보강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 내주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이 4번 아라비아 왕자인데요. 이 4번 아라비아 왕자가 지난 경주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선행을 나섰는데 의외로 직선에서의 무딘 건을 보이면서 4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 경주 다시 1,400m 제거리고요. 또 직전 또 이제 이 4번 아라비아 왕자 같은 경우는 1,400m에서 선입 전개 시에도 안정된 뒷심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지난 경주에서의 막판 아쉬움을 만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4번 아라비아 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번 호위무사죠. 이 8번 호위무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승급 이후 꾸준하게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던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또 이제 이 3위를 하면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입니다. 1,400m에서 3위를 했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또 이제 서승훈 기사님 기승을 하고 이제 출전인데 문제는 지금 이 8번 호위무사가 좀 잦은 질병이 나온 가운데 출전입니다. 그래도 기본 전력이나 걸음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8번 호위무사 500km 거구에서 나오는 최고에서 이 500km대 최고에서 나오는 파워감이라면 또 이제 1,400m를 국보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8번 호위무사의 한 발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2번 홀리 플라잉입니다. 이 2번 홀리 플라잉 같은 경우는 선행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27조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전력 변화를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결정력 부족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2번 홀리 플라잉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훈련 시에도 차분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가 이제 게이트가 이제 2게이트죠. 이번 경주 임경기사 다시 기승을 했는데요. 감량이 아닌 부중이 늘어났습니다만 요 이번 홀리 플라잉이 이번 레이스에서 4번 아라비아 왕자 2선 전개를 나서 준다면 이번엔 뒷심이 한층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전력의 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2번 홀리 플라잉에 기대를 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1번 라크 윙이 되겠습니다. 이 1번 라크 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난 경주에 비해서 8게이트에서 게이트가 1게이트로 게이트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금 이제 두 번의 경주 1,700m에서 지금 4착과 또 이제 5착을 들이대면서 이제 전력의 주폭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 1번 라크 윙입니다. 새벽 조교 시에는 또 이제 훈련 강도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 발놀림 한층 더 보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1번 라크 윙에 한 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행 후 끈기를 발휘할 4번 아라비아 왕자가 1순위 기대되는 가운데 여기에 안장 교체 후 변화 노릴 이 8번 호위무사죠. 이 8번 호위무사가 훈련은 그다지 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직선에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뒷심 보강된 모습을 보인 2번 홀리 플라잉의 변화와 그리고 게이트 2.41 1번 라크 윙의 선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4번마 아라비아 왕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편성, 전개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아라비아 왕자 같은 경우는 선입으로도 흔적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병철 의원, 네. 역시 아라비아 왕자 쪽에 눈길이 가는 편성 같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인기 대비 졸전이 있었죠. 당일 그 마체중의 증감폭이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좀 컸어요. 14kg 빠졌고 직전에 16kg 불었고 아무래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의 졸전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전에는 선두 장악에 나섰습니다만 시종 압박받았고 하지만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상태감이 회복된 모습 속에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
외곽의 11번 빛의 바다와의 초반 전개에서 경합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따라간 전개 펼치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주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 4번 아라비아 왕자의 최근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고 있고요. 자, 11번 빛의 바다. 자, 선행을 좀 편하게 나서주는 조건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내측의 4번 아라비아 왕자 때문에 좀 전개가 불편해진 듯하네요. 자, 10번 햇빛납니다. 중거리까지 충분히 검증을 받은 말이고 이번에 3등급 승급전에 나서는데 직전 대비 5.5km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려볼 마필로 평가하고요. 자, 8번 호위무사. 과거 선행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이 빠르고 빡빡한 편성, 이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 8번 호위무사의 실전 변화까지 기대합니다. 네. 전개상 이점이 있는 4번마 아라비아 왕자는 두 분 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고 상대마도 8번마 호위무사 그리고 10번마 햇빛나 11번마 빛의 바다 조금 압축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복병 세력도 좀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명철 의원, 네. 1번마 라크윙이 개인적으로 좀 미련을 갖고 있는 마필 중에 한 필인데 이 마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좀 껄끄러운 말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일단 전개가요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선이 선두 선입형 마필들이 경합으로 무너질 때 그리고 내측의 선두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이 1번 라크윙이 마지막에 밀어붙이는 힘이 충분히 보유한 말이기 때문에 1번 라크윙의 그 복병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풀어드리는 마지막 경주 10경주였는데요. 4번마 아라비아 왕자는 근소한 우세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상대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3번마 위너레드, 9번, 11번, 2번, 7번입니다. 6경주죠. 8번마 에어즈락, 2번, 9번, 6번, 10번입니다. 8경주 12번마 천구, 3번, 6번, 2번, 9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4번마 아라비아 왕자, 11번, 8번, 10번, 9번입니다. 부산교차 4경주죠. 10번마 신세계, 8번, 5번, 1번, 9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해당 경주를 풀어드리면서 조금 어렵고 쉽고 편성을 얘기하고 전개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몰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저희 건전경마 캠페인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더 좋은 예상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